안녕하세요. 원격 수업 2차 시 성채쌤의 기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해준 질문에 대한 답변과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기술과 과학에 대한 비교 내용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Q&A 내용에 대해 피드백할 수 있다. 두 번째, 실제적 사례를 제시하여 기술과 과학을 비교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술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한 질문 중에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내용을 선별하여 그에 대한 답변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었는데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기술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의 대단원이 크게 6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발명에 대한 내용, 두 번째로는 제조기술, 세 번째는 건설기술, 네 번째는 수송기술, 다섯 번째 통신기술, 여섯 번째 생명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각각의 내용 요소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선별하여 프로젝트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이와 자세히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수업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교육의 효과로는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도구를 조작하는 능력을 학습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인주시민으로서 현명한 기술적 소비 능력을 함양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기술이라는 교과를 통해 배우게 되는 그 내용과 기회되는 역량은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하나의 건축물을 보았을 때 와, 저 건축물 되게 예쁘다, 혹은 와, 저 건축물 되게 크잖아 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레벨을 업시켜서 저 건축물에는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스토리가 있으며 저 건축물에 투입되는 재료와 사람과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은 그러한 다양한 투입 요소들이 어떠한 상호작용 과정과 계획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물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건축물의 그런 가치와 그런 역할은 어떠할 것인가까지 생각해보는 이러한 모든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기술적인 관점에서 어떤 사물을 볼 수 있다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술 노트 학습지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기술 수업에서 활용할 2가지 과제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2가지 양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었죠. 지금 이쪽에 보이는 것이 기술 노트 양식인데요. 이 양식은 우리가 활동하는 내용에 따라서 항상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일정 내용을 적을 수 있는 칸과 학습 목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학습 목표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학습 내용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구조하여 필기를 하고요. 이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작성하고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해보는 큰 흐름으로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 기술노트 같은 경우에는 매 수업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는 내용에 따라 여러분들이 기술노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경우 선생님이 별도로 공지를 할 것이니 그 공지 내용을 잘 참고해서 수행하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홈즈 과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다들 잘 제출해 주었는데요. 오늘 시간부터 선생님이 필수 항목을 별도로 추가하여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더 명확한 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노트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이 추후에 관련되어 있는 수업 시간에 제공지할 테니 그때 잘 경청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과제지 답변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기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자, 기가 뭐의 줄임말이죠? 기술 그리고 가정의 줄임말이죠. 엄연히 말하면 기술이라는 교과와 가정이라는 교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교과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서로 다른 기술과 가정이라는 교과가 한번 손을 잡았어요. 근데 한번 손을 잡으니까 손을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죠.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서로 다른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교과서에 잠시 손을 잡고 머무르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해 선생님은 기가 선생님이 아니라 기술 선생님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정 선생님은 가정 선생님인 거고요. 선생님의 전공은 기술입니다. 기술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기술쌤 좋죠. 한 번만 더 기가쌤을 부르면 선생님이 몹시 슬퍼합니다. 오케이, 선생님은 기술 선생님입니다. 다음은 문제의 기술 이행시에 대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기술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이행시를 한번 지어봐라 라고 과제를 제시했을 때는 평소 여러분이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혹은 이 기술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편하게 생각해보자 라는 취지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기발한 생각을 해낼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를 줘보자 라고 하는 선생님의 또 다른 취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제시해 주었는데요. 그 답변 내용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술. 자, 기 하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키워드로 이행시를 시작했을까요? 그쵸. 기술 혹은 기술쌤 혹은 기차, 기러기, 기린, 기리보이 등등등 기자로 시작하는 웬만한 단어들은 충분히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좀 어려웠던 게 바로 뒤에 있는 술이라고 하는 단어였죠. 자, 그러면 과연 이 술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는 어떤 말들이 계속 이어져 나왔을까요? 지금 다들 웃고 있죠? 술이라고 하는 거는 술. 왜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술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재밌게 답변한 친구도 있지만요. 이것보다 조금 더 레벨업된 친구는 술빵. 어린 친구들 술빵을 어떻게 알지? 나는 좀 순수하다는 친구들은 이렇게 술래잡이. 근데 선생님이 이러려고 기술 이행시를 한 게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 덕분에 굉장히 많이 웃었습니다. 자,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가장 우수한 작품은 선생님이 현재 픽해놓은 상태고요. 그 결과는 추후에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등교할 때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리엔테이션 Q&A에 대한 내용은 마치겠고요. 여러분의 창의적인 답변 진심으로 선생님이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창의적으로 다양한 답변을 적극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과제로 제시했었죠. 그렇다면 기술이라고 하는 개념과 과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술이냐 과학이냐 뭐 공학이냐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과학과 기술과 공학은 엄연히 말하면 서로 각각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의 영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학습 목표, 실제적 사례를 제시하여 기술과 과학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두 개의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discovery라고 하는 단어, 두 번째는 inven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discovery 뜻이 뭐죠? 그렇죠. 발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눈으로 뭔가를 발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invention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렇죠. 번쩍이면서 어떠한 창의성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발명하다, 새롭게 창출하여 만들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과제를 통해서 충분히 과학이라는 것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비교해 보았다고 선생님은 믿고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커버리,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의 개념에 가까울까요? 과학의 개념에 가까울까요?
정답은 하나, 둘, 셋. 그렇죠. 바로 과학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인벤션은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어떤 친구가 굉장히 인상적인 답변을 해주었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것들을 밝히는 것이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밝힌 것을 이용하여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기술이다. 아주 훌륭하게 잘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미지의 세계에서 온 창동여중 학생이 한 가지 답변에서 선생님이 출처를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개념과 기술이라고 하는 개념의 학문적인 내용과 목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대상을 탐구하고 세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의 영어는 뭐죠? 그렇죠. 사이언스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다양한 대상을 탐구한대요. 그럼 이 대상이 뭘까요? 과학에서 주로 우리가 탐구하는 대상이 뭐죠? 그렇죠. 바로 자연이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자연 현상이죠.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물을 끓이면 물이 보글보글 하면서 어떻게 되죠? 바로 뜨거운 수증기가 되죠. 근데 그게 100도씨인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하나 다 실험해본 거죠. 그리고 그걸 100도씨에 물이 끓는다라고 그 현상을 발견해내고 그렇게 정의를 내린 거죠. 그게 바로 과학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자연현상을 탐구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한대요. 왜? 다양한 샘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서는 우리가 주로 이렇게 어떠한 요인들을 두고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그 변화의 정도를 하나하나 이렇게 모두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래프로 표현을 하죠. 혹은 어떠한 하나의 단어나 개념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게 바로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 교과서를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무엇의 정의, 땡땡의 법칙, 땡땡의 원리, 땡땡은 이렇게 말했는데 땡땡땡은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과 개념적인 내용에 포커싱을 두고 있는 학문이 바로 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런 대상을 탐구하고 연구해서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뉴턴의 1법칙, 뉴턴의 2법칙, 뉴턴의 3법칙 이런 것처럼.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과학 교과서를 보다 보면 연구해보자, 조사해보자, 실험해보자, 기록해보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게 바로 본질적인 특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혹은 누구의 법칙, 누구의 원리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과학이라는 기술이라는 것이 뭐냐? 앞서 과학이라는 학문에서 발견해낸 법칙이나 형상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그런 창작 활동을 우리가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발견된 법칙이나 현상이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리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은 더 실제로 응용되고 심화되는 그런 활동 내용들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떤 실제 상황에서 실용성을 고려한 문제 해결, 그리고 어떤 디자인적인 설계, 마지막으로 이런 발명, 이런 것들을 창출해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의 단편적인 예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자동차가 있죠. 이 자동차의 사진은 선생님이 자주 소개하는 건데 국내 최초의 자동차 시발이라고 합니다. 이 시발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최초로 만든 자동차이고요. 이 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시작했다, 어떤 것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뜻에서 바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 시발이라고 하는 것을 욕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라도 기억해주면 좋겠죠? 국내 최초의 자동차는 바로 시발이라고 하는 자동차였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송이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 담아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 기술의 대표적인 또 예로는 바로 요즘에 핫한 인공지능 AI
로봇이 있겠죠.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원리나 법칙들이 들어가지만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혹은 융합적으로 적용돼서 이러한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서 배웠던 이 과학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리고 이 기술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각각의 목적들을 잘 비교해서 과학과 기술과 과학이 혼용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실제적 과제를 조금 더 현명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자주 등장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과학이라는 개념, 그리고 기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각각의 중심을 잘 가지고 해석하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예쁜데 물이라고 하는 그 액체에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하면 뜨거운 수증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떠한 내부에 있는 기관을 작동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증기기관차라고 하는 것의 발명이었죠.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발견한 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정리한 체계적인 법칙이나 원리, 이론 등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 형태의 변화, 그 수단과 활동을 바로 우리가 기술과 관련된 총체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과제. 여러분이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 화학과라고 하는 것이 있고 화학공학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핏 봤을 때 화학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단어 때문에 같은 내용을 배우는 대학교의 전공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이 두 전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대학을 진학하고 진로를 설계할 때 조금 더 시야를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선생님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술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필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왜 배워야 할까요? 왜? 도대체 왜?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는 않죠.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술이라는 수업을 배우게 되죠. 물론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이 이번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지금 이 영역에 대한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을 선생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활동 내용은 폼즈에 마찬가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을 여러분 좀 제시를 해주세요. 선생님이 그 질문 내용을 또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다음 시간에 또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고요. 남은 하루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라고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